전국에 계신 내 남자친구들 안녕하십니까. 일상생활 속 안전한 상담 정착을 위한 반디 슈퍼비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캐스터 형아쌤, 옆에는 오늘 상담의 해설을 맡아주실 함쌤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과연 어떤 상담이 벌어질지 상당히 또 기대가 되는데, 근데 저희 매번 이렇게 해설할 때마다 상담사 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게요. 근데 사실 현장에서는 누구보다 훌륭하게 상담 잘하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도 그런 거 좀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중계를 통해 이만큼 상담이 세심하고 전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 정도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일부일 뿐이고요. 실제 상담에서는 이런 옆에 계신 함쌤처럼 상담 짱짱맨들이 많습니다. 아유, 저 짱짱맨인가요? 아유, 말해 뭐예요. 자명하시죠? 아유, 뭐 또 그렇게까지. 아이고. 지금 기분 좋은데 참고 계시죠? 아유, 좋죠. 안 참고 있는데. 아유, 참 바로 인정하시니까 이게 할 말이 없네. 네, 말씀드리는 순간 양측 선수들 입장했습니다. 선수 소개해야겠네요. 상담사는 어떤 상담사죠? 일반 상담센터에 다니는 경력 5년차 상담자라고 합니다. 평소 상담 이론 스터디나 워크샵 이런 거 열성적으로 다니는 학구열 스타일이라고 하네요. 그럼 초심 상담자가 아니네요. 네. 어떤 식으로 상담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네, 공부도 충분히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오늘의 상담이 매우 기대됩니다. 반면 내담자 선수는 대학생입니다. 소심한 성격이어서 대학교에도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다니고 있고요. 친하게 지내는 사람도 동기 한두 명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학과 모임이나 행사 이런 거는 거의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 사실 꽤 있죠. 전공 수업은 같이 듣긴 하는데 학교 행사나 과 행사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유형인가 보네요. 함쌤은 인싸하셨죠? 그럼 내담자 공감하는 게 이번에 쉽지 않으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게 또 경험이 없다고 공감을 못한다 이런 건 착각이에요. 이게 내담자 입장에서 충분히 들어주고 물어보다 보면은 어떤 경험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과연 상담사 선수도 그럴지 기대됩니다. 네,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와요. 이번 주는 어떻게 지냈어요? 별일 없었어요. 말투로 봐선 별일 없던 게 아닌데. 네, 그냥 좀 뭔데요? 얘기해봐요. 사실 상담 오면서 고민을 좀 했어요. 상담 그만둘까 뭐 이런. 내담자 선수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담을 그만할까 고민을 해본 모양이에요. 함쌤, 상담하는데 내담자가 저런 이야기하면 어떠세요? 솔직히 긴장되죠. 상담사도 사람인지라 혹시 내 상담에서 뭔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있었나? 내가 실수했던 게 있나? 이런 생각하게 되죠. 그럼 역시 저런 말은 상담 장면을 불편하게 하겠네요. 하지만 지금 내담자 매우 잘했습니다. 그런가요? 상담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축소판이라고 하죠. 그래서 살면서 항상 좋은 얘기, 기분 좋은 얘기만 할 수 없잖아요. 좋은 상담이라면 불편한 이야기도 좀 용기 있게 꺼내놓고 이 상담실에선 이런 이야기를 나눠도 괜찮구나, 우리 관계는 여전히 안전하구나,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상담사 선수가 잘 받아내기만 하면 내담자에게도 상당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기대됩니다. 상담자가 뭐라고 할까요? 왜요? 아하, 왜요? 네, 이게 좀 흔히 할 수 있는 반응이긴 합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반응이기도 하네요. 왜요? 의도가 어쨌든 내담자에게 이제 왜요? 이 말이 자신을 추궁하듯이 들릴 수가 있어서 특히 저렇게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용기 내서 한 경우에는 더 위축될 수도 있죠. 왜요? 꽤 생각을 해보세요. 왜요? 상담이 별로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뭐랄까, 상담을 해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다 할까? 그래요? 물론 제가 잘못해서 그래요. 선생님 말씀대로 계속 못하고 있으니까요. 아니에요. 제이씨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상담해도 나아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분명 좋아요. 상담 끝나고 나면 앞으로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다짐도 들고요. 근데 계속 그 다짐대로 못하니까 아직 난 상담받을 준비가 덜 됐나 보다 싶고. 지금 보시면 내담자분 목소리도 떨리고 되게 긴장해 있거든요. 그러게요. 자꾸 본인 탓을 하네요. 아무래도 굉장히 자책하는 패턴을 가진 내담자분인 것 같습니다. 저렇게 자책을 하는 내담자에겐 상담사가 힘있게 그건 아니다 라고 말해줘도 좋겠네요. 근데 원래 다 그래요. 마음 먹은 대로 다 할 수 있으면 그게 사람인가 로봇이지. 그래요? 그건 아니라고 말해줬는데요. 저라면 잘한 건가요? 네, 잘했습니다. 근데 좀 어째 느낌이 좀 쎄하네요. 왜요? 그럼 왜요? 좀 그만해 진짜. 네. 아무튼 말투가 좀 거슬려요. 그냥 제 착각일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더 지켜볼까요? 네. 당연하죠.
아니, 너무 고민하지 말고 오늘도 열심히 해보자고요. 제이씨 문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네. 상담사가 꽤 씩씩하네요. 네, 내담자가 힘이 없을 땐 상담자의 이런 밝은 에너지가 좋은 방향으로 시너지를 낼 수도 있죠. 이번 상담 기대됩니다. 내담자 선수의 자책을 다루는 상담이 될 것 같네요. 네, 사실 이런 상황이 상담 장면에선 굉장히 좀 자주 나타나요. 상담 오시는 많은 분들이 마술처럼 뿅 하고 빠르게 변화되기를 기대하기도 하거든요. 사실 뭐 당연하죠. 뭐 비용도 비용이고 당장에 내가 힘드니까. 저 이해됩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 마음은 좀 식물처럼 천천히 성장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불안하고 급한 마음을 먹는 내담자분들일수록 상담사가 차분하게 빨리 변하지 않는 게 내가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닌 거라는 거를 충분히 알려드려야 합니다. 네, 지금 보니까 지난 상담에 과제를 냈던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감사일기 쓰는 건 해보셨어요? 하려고는 했는데 못했어요. 못했구나. 왜요? 근데 상담사 선수 왜요? 정말 많이 쓰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제 상담에서 왜를 무조건 쓰면 안 된다는 말도 있는데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괜히 왜라는 말을 안 쓰려다가 더 어색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쵸. 뜻은 왜요인데 다른 말을 하려고 하면 어색해질 것 같아요.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그쵸. 뭐 이런 느낌? 네. 그래서 이게 왜라는 말을 할 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비언어적인 메시지죠. 그래서 온 몸에서 어떤 느낌이 표현되는지, 그게 추궁의 메시지로 쓰는 왜라면 안 되고 관심의 메시지라면 오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부디 저 상담사의 왜가 관심의 메시지이기를 바라게 되네요. 상담 더 지켜보시죠. 이번 주에 해야 되는 과제가 너무 많았어요. 사실 이것도 변명인데. 근데 과제만은 못할 수 있죠. 그렇지만 딴 애들은 놀 거 다 놀고 과제도 저보다 더 잘해요. 걔네들은 걔네들이지. 근데 그런 거 보면 제가 자꾸 초라해져요. 왜 나는 시간은 시간대로 쓰면서 효율 못 내지? 바보인가 싶고. 근데 다들 그래요. 제이씨는 나은 편이지. 그래도 제이씨는 알아주는 대학교 갔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도 대학 못 간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는 완전 운이 좋아서 그런 거죠. 애들 다 머리도 똑똑하고 재밌는데 저는 그러지도 못하고 따라잡기에만 급급하잖아요. 그렇다고 하기엔 학점이 너무 높다. 맨날 밤새잖아요. 근데 밤새도 성적 안 오를 사람은 안 오르잖아요. 아니 근데 이 말 왜 저렇게 많이 쓰죠? 맞아요. 근데 이 말이 참 안 좋은 말인데 이게 자꾸 쓰네요. 초반에 제가 거슬렸던 말투도 저거였어요. 왜 보단 아니 근데가 더 문제인가요? 근데라는 말은 보통 상대방의 말을 좀 반박하거나 딴지 걸 때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죠? 약간 이런 뉘앙스죠. 근데 내 말 들어봐. 내 말 맞잖아. 그쵸. 뭔가 훈계하는 느낌. 사실 그러면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기분 나쁘게 들리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말문이 턱턱 막히죠. 다 차단당하는 느낌이고요. 근데 또 장난치려고 그러죠. 또 들켰네. 이제 못하겠다. 지금 내담자는 계속 자책을 하고 있고 상담자는 근데 너의 자책하는 생각은 틀렸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내담자가 하는 말을 반박하고 쳐내는 모양이 되고 있죠. 근데 사실 방법이 아쉽다 뿐이지 내담자가 틀린 말을 하고 있는데 맞다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닌가요? 그쵸. 상담자도 내담자가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혹은 중립적으로 바꿔주고 싶은 것 같아요. 의도는 좋아요. 하지만 이 방식은 상담에서 그닥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럼 뭐 좋은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상대 의견에 반박하고 본인 의견을 얘기하는 건 논리적으로 대화를 전개해 나가야 하는 토론에서 쓰는 말이죠. 공감적으로 대화해야 하는 상담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나그네의 옷을 벗긴 게 바람이 아니라 햇살이었잖아요. 그럼 마냥 끄덕끄덕 해줘야 하나요? 틀린 말도? 그런 건 아니죠. 이럴 때 공감은 네 말이 다 맞아가 아니라 너와 같은 생각이라면 나도 매우 힘들 것 같아.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너를 보니까 나도 마음이 아프다. 이러면서 자책하는 그 사람의 마음 자체에 접근을 하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에 갇히지 말고요.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참 힘들겠다. 이거네요. 네, 그런 공감을 하다 보면 내담자분의 마음이 좀 녹으면서 상담이 좀 새로운 방향으로 물꼬를 틀 수 있겠죠? 전 나이 먹기 싫어요. 왜요? 그냥 무서워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해낸 게 없잖아요. 해낸 게 뭐가 없어요.
또 반박을 시작했네요. 안타깝습니다. 좋은 의도인 건 알겠는데 표현이 아쉬워요. 어떻게 표현하면 더 좋을까요? 해낸 게 없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뭐 이 정도로 반영해도 내담자가 더 마음 편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없죠. 게다가 졸업하고 나면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저는 그것도 못할 거고. 아이고, 하면 되지 왜 못해요? 슬슬 상담사도 답답한가 봅니다. 말투가 더 거칠어졌죠? 그러게요. 이게 마음먹은 대로 이게 다 했으면 애초에 상담 안 왔겠죠. 저기에서도 가치 판단보단 내담자 마음을 공감해줬어야겠죠? 네, 남들 다 하는 거 제이 씨는 못할 것 같아서 걱정되나 봐요. 뭐 이런 식으로요. 내담자의 자책하는 모습에 상담자가 휘둘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휘둘리다뇨? 그러니까 내담자가 너무 안타까워서 조금이라도 좀 빨리 고쳐주고 싶은 거죠. 근데 상담자가 마음이 급해질수록 사실 상담은 더 잘 안 되거든요. 그래요? 저 아마 상담사 표현이 점점 그렇게 될지 몰라요. 좀 지켜볼까요? 저는 못생겼잖아요. 네? 못생겼다고요? 네. 아 근데 제이 씨 정도면 솔직히 엄청 예쁜 얼굴인데? 아니에요. 눈도 짝짝이고 요즘 많이 먹어서 살도 많이 쪘어요. 그 정도 살집은 있어야 매력적이지. 아니에요. 저 완전 돼지예요. 20살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이고.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이번 주에 거울 보면서 나 칭찬해주기 한번 해봅시다. 네? 지금 자존감이 너무 낮잖아. 내 안 좋은 점만 보지 말고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춰보는 거예요. 그러게요. 살집이 있어야 매력적이다. 자존감이 낮다. 점점 내담자를 평가하는 표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에이,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자. 그러면 네가 힘들지 않느냐. 아무리 내담자가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어도 상담사는 좀 중심을 잡고 내담자를 안심시켜줘야겠죠. 그렇지 못하면 내담자와 함께 휩쓸려서 상담이 이제 산으로 가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도리어 상담사가 내담자를 끌고 다니는 느낌이에요. 네, 이게 마음이 급해져서 어떻게든 행복 비법을 전수하고 싶은 모양이네요. 근데 칭찬할 게 없는데. 그런 게 어딨어. 진짜 그렇다니까요.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돼. 이번 주 숙제야 숙제. 알겠죠? 내가 볼 땐 너무 예쁘고 똑똑한데 왜 그렇게 자기를 이뻐하지 못해요? 저는 진짜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아니야. 자, 나 따라해 볼래요? 자,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에? 따라 하라니까. 나는 나를 사랑한다. 잘했어요. 그 말이 진심으로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우리 노력해봐요. 화이팅! 네. 오글거리는 상담 과제와 함께 오늘 상담 끝이 났습니다. 네, 지켜보기 힘드네요. 일상이 자책인 내담자인데 이제 저런 행동은 지나치게 조금 인위적인 느낌이 있죠. 네. 영혼 없이 억지로 하거나 과제를 하지 못해서 또다시 자책하거나 이럴 확률이 높죠. 아무래도 상담사는 내담자가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계속 자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나 봅니다. 그래요. 이제 사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제 상담자가 그거에 접근하는 방식이 지나치게 단순하고 일방적이라는 거. 그러니까 자책을 안 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칭찬하기를 연습한다. 그러니 그 자책에는 근데 라고 말하면서 반박한다. 그리고 좋은 생각을 하도록 입으로 꺼내게 한다. 이게 뭐 사실 웃으면 보기 와요랑 뭐가 다르냐고요. 그러고 보니 상담사가 초반에 그렇게 쉽게 변화하는 로봇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상담사가 내담자를 지금 긍정 로봇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마음의 변화는 식물의 변화처럼 천천히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식물이 자라지 않는다고 거기다가 물을 그냥 들이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시들겠죠, 죽겠죠. 그쵸. 그러니까 명심하셔야 됩니다. 변화에는 충분한 어떤 준비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상담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근데 상담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럼 저는 근데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하고 싶네요. 그럼 오늘 중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국민이 안전한 심리 상담 받는 그날까지 상담자도 내담자도 알아야 한다. 반짝반짝한 상담 되세요. 내담자 입장에서 충분히 너 왜 이렇게 어렵지? 인싸가 아니었는데. 아우트로 나왔다.